안녕하세요. 음악평론, 음악산업평론가 차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테일러 스위프트를 통해 본 마케팅, 팬덤과 마케팅 레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음악산업과 팬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TMI FM이라는 주제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팬덤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티빙에서 보실 수 있는데 K-팝 제너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8부작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지금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 한국에서도 개봉했는데 굉장히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소재가 된 에라스 투어의 총 매출은 추정컨대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 역사상 가장 큰 콘서트 매출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굉장히 멋진 아티스트인데요. 사실 이것만 봐도 너무나 훌륭한 아티스트일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 뭐 최고, 최초, 유일 약간 이런 식의 수식어가 있는 것들이고 사실은 칸이 모자라서 다 적지도 못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아티스트이기도 한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음악 산업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블룸버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정의하면서 썼던 표현입니다. 근데 과연 처음부터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렇게 승승장구했을까요? 사실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 자체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완전 온전하게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전문성을 의심받았고 진정성이라든가 혹은 자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마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이 아니라면 자세히 모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2009년 이 당시에 테일러 스위프트는 MTV 뮤직비디오 어워드에서 올해의 뮤직비디오 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장면은 좀 뉴스로도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요. 이 시상식 중에 카니에 웨스트가 무대로 올라와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당신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직후 카니에 웨스트 그리고 그의 팬 그리고 그의 지인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거의 모든 기사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SNS에 악플을 달죠.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었고 거의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악플이었습니다. 2014년 스포티파이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모든 음원을 빼버립니다. 이런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업체들이 아티스트에게 정당한 로열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였고 이 둘의 갈등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2015년 애플 뮤직이 런칭했어요. 애플 뮤직이 런칭했을 당시 테일러 스위프트는 애플 뮤직에게 공개 서한을 씁니다. 스포티파이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아티스트에게 정당한 로열티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지금 니네가 발표한 그 요율들은 사실 굉장히 정당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 편지가 공개되자마자 애플 뮤직은 바로 정책을 바꿔버리고 아티스트의 손을 들어줍니다. 스포티파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17년이 되어서야 스포티파이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테일러 스위프트는 라디오 DJ인 데이비 뮬러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 당시에 고소했던 사건은 2015년에 벌어졌던 일도 아니고 심지어 2013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걸었던 배상금이 1달러였어요. 왜 1달러였냐면 권력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입을 닫은 여성들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증인도 많았고 증거도 명확했는데 이 사건은 2017년에야 테일러 스위프트의 승소로 판결났습니다. 적어도 테일러 스위프트 개인은 4년, 5년 동안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거죠. 2017년 테일러 스위프트는 Look, What You Made Me Do라는 싱글을 발표합니다.
이 싱글에는 그동안 카니에 웨스트 사건 이후로 자신을 괴롭혔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어떤 많은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발표하기 직전 테일러 스위프트는 모든 SNS에 있는 컨텐츠를 모두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SNS의 게시물을 뱀 사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 카니에 웨스트의 팬들이 뱀이라고 불렀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를. 아까 에라스 투어 예고편에도 잠깐 뱀의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남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미지를 역으로 돌려주는, 그래 나 뱀이다 어쩔래 라는 식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멋지게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테일러 스위프트의 커리어에서 이 2017년 이 싱글의 발표를 기점으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컨트리 가수에서 팝 가수로, 그리고 한 명의 아티스트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테일러 스위프트의 고향인 테네시주에서 주지사 선거에 마샤 블랙번이라는 여성 정치인이 출마합니다. 공화당 출신이었는데요. 마샤 블랙번은 여성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라든가 혹은 성폭력 같은 여성들을 위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는 처음으로 자신의 SNS에 정치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이 당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됐어요. 1억 2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아마 넷플릭스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다큐멘터리 미스 아메리카나를 보시면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임원들과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는 순간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케팅 담당자,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윗을 올리기 직전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굉장히 오래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정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회사가 어떤 것들을 리스크를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선거에서 이 트윗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등록을 하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지사 선거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정치면에서 다뤄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때를 기점으로 젊은 여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2019년 스쿠터 브라운, 아마 한국에서는 하이브가 인수한 레이블의 대표로도 유명한데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의 매니저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첫 번째 레이블인 빅머신 레이블이라는 곳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1집부터 6집까지의 모든 음원에 대한 마스터 권리를 스쿠터 브라운에게 판매했습니다. 사실 스쿠터 브라운은 카니에 웨스트와 함께 테일러 스위프트를 공격하고 조롱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실이 뉴스로 알려지자마자 테일러 스위프트는 즉각 반발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살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례적으로 음악산업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1집부터 6집까지의 모든 음반과 음원을 재녹음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난주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5집 앨범인 1989라는 앨범이 테일러 버전으로 다시 재발매되었는데, 이 앨범은 스포티파이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자신의 음악적 여정, 10년에 걸치는 음악적 여정을 총정리하는 에라스 투어를 시작합니다.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굉장히 멋진 아티스트예요. 제가 사실은 처음 데뷔했을 때 그의 앨범을 들으면서 썼던 리뷰가 기억이 나는데, 약간 좀 순화해서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썼던 내용은 한 줄로 압축하면 그저 그런 컨트리 앨범이 하나 더 나왔다 라고 썼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테일러 스위프트를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혹은 내가 이 사람을 자세히 정확히 몰랐다 라는 생각으로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저 말고도 마케팅 전문가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이 꼽는 테일러 스위프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여라. 사람들이 뭐다 하든 자신의 가치를 믿어라. 강점을 강조하고 유지할 방법을 찾아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다면 혹은 나한테 힘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는 데 그 힘을 써라. 저는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내용들 정말 100%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가이자 아티스트 혹은 크리에이터로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뭘 배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단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바로 이걸 꼽고 싶습니다.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라. 저는 이게 어쩌면 테일러 스위프트 혹은 다른 우리가 브랜드를 운영하는 혹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혹은 컨텐츠를 만들거나 약간 크리에이터의 어떤 입장, 포지션에서 나의 브랜딩을 어떻게 만들고 키우지? 라고 고민하고 질문할 때 아마도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팬을 얻고 싶어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단단한 지지층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브랜드나 아티스트나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거나 착한 존재가 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중학생일 때 혹은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주 어린 10대 시절을 보낼 때 그때 같은 반에 굉장히 착한 친구가 있고 굉장히 불의에 맞서서 선생님에게 대들고 나를 대신해서 뭔가 싸우고 그래서 맨날 혼나고 이런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이 친구를 지지하는 건 어렵지만 왠지 집에 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 친구가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과 옳은 사람 중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 심장이 뛰는가?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일 수 있는가? 저는 옳은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오랫동안 팬이라든가 대중문화, 아티스트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순간들 그리고 실제로 컨텐츠 문화, 대중문화가 세상을 바꾸거나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던 순간들은 결국 이 질문에서 나왔다는 걸 찾았습니다.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죠. 사실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당장 저한테도 당장 옳은 일이 뭔지 정하고 그거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600명 중에 그 대답에 정말 진실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성찰하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옳은 일은 옳은 일 자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런 발표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옳은 일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누구나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얘기했던 어떤 브랜드는 우리는 핵심 가치는 재미야 라고 한다면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겁니다. 다만 누군가를 폄훼하거나 비난하거나 어떤 차별을 조장하면서 재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미를 찾는 게 옳은 일이겠죠. 어떤 보도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위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옳은 일일 겁니다. 저는 음악 산업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뉴스레터를 쓰고 있는데 저한테 옳은 일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만났던 엔터테인먼트사의 관계자들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사석했던 얘기를 공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인디펜던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 약간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옳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일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우를 보면 약간 이렇게 한 3-4가지의 키워드,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키는가? 누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팬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책을 쓰면서 깨달은 건 많은 사람들이 팬을 마케팅 용어라든가 혹은 마케팅 프로세스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그렇게 접근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혹은 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팬들은 고객이 아니라 동료거든요. 팬들을 동료라고 생각하고 동료로 정의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함께 성장하는 존재. 그들이 단순히 우리 브랜드 혹은 나의 컨텐츠, 나의 결과물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굉장히 많은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들이 성장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동료라는 존재로 팬을 다시 재정의한다면 다른 것들이 많은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팬 혹은 브랜드, 아티스트, 컨텐츠,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관계들을 새로 정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팬덤은 문화다. 사실 우리는 팬덤을 모두가 원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죠. 이론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몰락하고 개인 미디어가 등장하고 심지어 미디어가 파편화되고 소비자들은 다 흩어져 있고 그래서 한 군데로 모여 있지 않는 이 고객들을 어떻게 묶어서 약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한 지난 5년에서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팬을 하나의 어떤 마케팅 혹은 어떤 시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정의하는 것 같은데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했기 때문이죠. 팬덤은 시장이 아니고 문화입니다.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혹은 브랜딩을 하는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시장이 아니라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본질적이고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 아니라 무브먼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서 배웠던 한 가지는 옳은 일을 할 것,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배운 것은 팬과 함께 성장하고 성장하는 팬과 함께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에이트 무브먼트가 되는데 저는 크리에이트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하거든요. 저를 소개하는데 하이,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이, 나이스 투 미츠 유 하면서 I'm music critic in South Korea라고 하면 다들 첫 번째 반응은 와우, 네 직업 진짜 특이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크리틱이라는 사람은 뭔가 엄청나 오랜 시간 연구하거나 아카데미에서 어떤 학위를 따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굉장히 만나는 외국인들한테 내가 하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나는 뉴스레터를 쓰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책도 쓰고 사람들도 만나고 강연도 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한 10명 중에 5명 정도가 저에게 알려줬는데 너 그냥 크리에이터야, 크리에이터라고 불러 라고 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크리에이터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말할 때 다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크리에이터는 그냥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 없던 걸 만들거나 사람들에게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제 마케팅 영역에 있는 제 동료들이나 후배들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배, 저는 마케터인데 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을까요? 선배, 저는 마케터인데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마다 그들에게 정확히 해줄 말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생긴 것 같아요. 너 크리에이터야. 여러분도 크리에이터입니다. 어떤 크리에이터일까요? 컨텐츠를 만들거나 브랜딩 플랜을 짜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배운 바대로 말씀드리면 문화를 만들고 무브먼트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단 하나의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옳은 일은 무엇일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에게 물었던 것처럼 나는 아티스트고 성공한 아티스트인데 여성이고 그랬을 때 내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지금 옳은 일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 실제로 움직인 것처럼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동시에 기존에 있던 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그거를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킨 것, 그게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한테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통해서 배운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